조현병,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는 이 병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현실에 대한 인지 및 검증력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나 행동, 사고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위축 및 감정 반응의 저하 등도 동반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라는 증상은 질병 특성상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조증과 우울증이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양극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그 기분이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추락하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양극성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성 장애는 만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약물을 통해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른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양극성 장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평생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 이 증상으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정상이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보도한 대로 일본은 지난달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재개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한국, 중국, 대만 등과 국가별 양자협의를 7월 중 시작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자 한국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속내가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해외 체류 국민들을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 동포들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남관표 주일대사를 향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도움받은 점에 대해 대사께서 고마움을 잘 전달해달라.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 왕래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관계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갈등 속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의 협력만큼은 이어갔는데요. 지난 5월 인도에 있던 한국 백혈병 어린이를 일본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귀국시켜 어린이날의 기적이라고 평가받은 일이나 양국 국민들이 귀국 과정에서 서로의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일본에서 경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하니 협의를 시작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한국에서 화답을 했으니 이제 한국과 일본 갈등의 시대를 종료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뒤통수 때리기는 단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두부를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 자금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잠정 귀국시키는 방안이 보복 조치로 거론된다고 전한 것입니다. 에이 페페TV야 예끼 이놈아 거짓말하지마. 무슨 협력하자고 먼저 손 내밀어 주길래 잡아줬더니 뒤통수 때리는 국가의 정상이 어딨냐. 솔직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무슨 국가 정상이라는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는 최근 연일 터지는 악재로 위기가 극에 달한 나머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기록을 갱신하며 3만 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도는 연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고 후쿠오카현과 효고현에서도 1일 기준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사태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시스템이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말 뒤늦게 가동한 허시스라는 새 전산 시스템은 의료기관 등이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 농후 접촉자 등의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을 쉽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화나 팩스에 의존하던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보건소를 두고 있는 155개 지자체 중 122곳이 이용 중입니다. 그러나 도쿄도, 오사카부와 두 광역지역 내의 31개 시군은 아직도 이 시스템에서 빠져 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허시스 대신 지금도 일선 보건소에서 팩스를 받는 복지보건국 직원 10명이 각자의 시스템에 정보를 넣어 관리합니다. 또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일 정도 걸리고 다시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는데 2일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 중 절반이 넘는 도쿄와 오사카를 빼놓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양성률의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 확진자 수는 함께 늘지만 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양성률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검사 건수 증가에 비례해 양성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시중 감염이 예상외로 확산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지역의 양성률은 5월 하순 1%대에서 7월 16일 이후에는 6%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오사카의 양성률도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무증상자와 경증상자 등 호텔이나 자택에서 요양하는 사람을 제외한 입원자 수가 최근 늘고 있다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고 10일 정도 후에 중증화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 등을 잘못 판단할 경우 순식간에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일본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기껏 시행한다는 대책이 기업의 감염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등을 재차 요청한 것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에 텔레워크 IT 장비를 활용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시차 출근과 함께 몸 상태가 안 좋은 직원은 출근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재차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사태도 모자란 판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근무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따라서 개막한 축구 경기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에디온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고야 그랜퍼스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J리그 7라운드가 연기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으로 야심차게 도입한 아베노 마스크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제히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현재까지 시민들이 반납하거나 기부한 아베 마스크 수량이 최소 10만 장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배포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에 직접 반송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반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두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반송한다는 것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반감의 표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베 신조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의료계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와키타 종합병원장은 추가로 만든 중증 환자용 15개 병상 중 벌써 10개가 찼다면서 현장 의료진 등의 노력으로 겨우 버티는 중인데 이런 상황 속에 강행한 정부의 여행 지원 캠페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행을 단일화하고 캠페인까지 하고 있지만 일본 의사회는 국민에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정부와 의사회가 역할이 바뀐 듯한 모양새입니다. 한국 수출 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소재 부품 산업보다는 여타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한국 경제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 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 부품의 수입 비중은 일본 수출 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은 수출 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대일 수입 비중은 2019년 1분기 9.8%, 2분기 9.5%, 3분기 9.5%, 4분기 9%로 하향 곡선을 그린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니, 자기 딴에는 잘해본다고 마스크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한국 상대로 수출 규제도 시행하고 벚꽃놀이에 사람들도 모아서 친목도 도모한 건데 이건 뭐 사람들이 다 비판만 하고 있으니 세상에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오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한국이랑 협력하겠다고 했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뭐 다른 거 보복할 거 없을까? 방법을 찾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병원에서 심리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불교는 아니지만 법륜 스님 유튜브 가끔 보거든요. 거기서조차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병원에 가보라고 권장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집착과 탐욕이 모든 근심 걱정의 원인입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주세요. 안녕.